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방문은 가족들에게 금단의 성역이 되어버린 걸까? 봄 기운이 아직 겨울 추위를 머금은 이른 새벽, 고요함이 감싸는 아침이었다. 창밖에는 벚꽃 봉우리가 옅게 물들기 시작하며 봄의 도래를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한옥의 정적은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다미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아담한 방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춘다. 그 중심에는 좌식 테이블을 둘러싸고 아침 식사를 하는 가족의 모습이 있었다. 아버지 건우는 한때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엘리트 사원이었지만 지금은 퇴직 후 분재 가꾸는 취미로 소일거리를 한다. 어머니 미숙은 전업주부로서 가족을 위해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였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이 가족 풍경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아들 진우는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고 그 후로 방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다. 이른바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청년 중 하나였다. 진우는 예전에는 밝고 활발한 소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구부에서 활동하며 주전 선수로 맹활약할 정도였다. 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졸업 후에는 IT 기업에서 일하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취업 활동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불합격 통지서가 산처럼 쌓여가는 동안 진우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다. 자신감을 잃고 사회와의 연결을 끊어버린 진우는 자기 방에 치과하게 되었다.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며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았다. 식사는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고 가족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다. 부모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건우는 젊은 시절 자신처럼 아들도 사회에서 활약하길 바랐다. 미숙은 진우가 웃는 얼굴로 메일을 보내주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진우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진우야, 아침 먹어. 미숙은 진우의 방문 앞에 아침 식사를 놓고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늘 있는 일이었다. 미숙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다. 또 안 되는 거야? 건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벚꽃이 만발하는 봄날 아침. 원래라면 가족끼리 꽃놀이를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진우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였다. 어떻게 해야 진우는 이 폐쇄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족의 유대감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건우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는 미숙이 막 따라준 녹차가 찻잔에 담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도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밖에서 뛰어놀던 때가 있었는데 건우는 옛날 진우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초등학교 시절 어린이 야구단에서 활약했던 진우는 항상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미숙은 그런 진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남자애는 활발한 게 최고야 라며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 중학교 시절 학생회장을 맡았던 진우는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존재였다. 축제 때는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반 연극을 성공적으로 이끈 적도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밴드 활동에도 열중하며 축제 무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때는 진우의 장래가 너무나 기대됐었는데 건우는 과거에 빛났던 추억과는 반대로 현재 진우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이후 진우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가족과의 대화도 즐거워하고 장래 희망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진우가 지금은 방에 틀어박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 진우를 좀 더 지지해줬더라면? 건우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대학 입시 전날 밤, 진우는 건우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아빠처럼 훌륭한 회사원이 될 수 있을지 불안해 라고 중얼거리는 진우에게 건우는 괜찮아.
진우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진우의 마음속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줬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미숙은 거실 한 구석에서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을 바라보았다. 앨범에는 웃음으로 가득한 진우의 모습이 셀 수 없이 많이 담겨 있었다. 운동회에서 1등 메달을 목에 걸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는 진우, 가족 여행에서 온천에 몸을 담그고 한바구음을 짓는 진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선물을 열어보고 눈을 반짝이는 진우야, 어디서 길을 잘못 들어선 거니? 미숙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진우는 언제까지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비록 방에 틀어박혀 사회와의 연결을 끊어버렸다고 해도 미숙에게 진우는 소중한 존재였다. 진우를 이 어둠 속에서 구해내줘야 해. 미숙은 강한 결의를 가슴에 품고 일어섰다. 그리고 진우의 방문 앞으로 향했다. 진우야, 엄마야?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 미숙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미숙은 문고리에 손을 얹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커튼이 쳐져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먼지 냄새가 났다. 바닥에는 만화책과 게임 CD가 널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이 놓여 있었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미숙은 진우의 침대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다. 진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려고 했다. 진우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미숙은 진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진우는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수척해 보였다. 엄마. 진우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숙은 진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진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빠도, 엄마도, 수현이도 모두 진우를 걱정하고 있어. 미숙의 말에 진우는 둑이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나,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잘 안 돼. 진우는 자신의 나약함, 한심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미숙에게 털어놓았다. 미숙은 진우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며 그저 끊임없이 안아주었다. 며칠 후, 김씨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진우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 박 선생님이었다. 박 선생님은 편지에서 진우의 현 상황을 걱정하며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적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한 가지 제안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히키코모리 청년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는 것이었다. 박 선생님은 그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인으로부터 진우와 같은 청년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취해준 것이다. 건우와 미숙은 박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리고 진우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진우야, 박 선생님께 편지가 왔어. 선생님은 진우를 걱정해 주시고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어. 건우는 진우에게 편지 내용을 전했다. 진우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부모님의 열정에 마음이 움직여 비영리 단체를 방문해 보기로 했다. 며칠 후, 진우는 건우와 함께 비영리 단체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은 아담했지만 밝고 깨끗했다. 직원들은 모두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진우는 긴장하면서도 비영리 단체의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비영리 단체에서는 히키코모리 청년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농업체험, 지역 교류 행사, 취업 지원 세미나 등 내용은 매우 다양했다. 진우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진우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희망의 불씨는 금세 꺼질 뻔했다. 비영리 단체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첫날, 진우는 다른 참가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밝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진우는 주변 분위기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혼자 구석에서 쭈뼛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진우는 다시 자기 혐오에 빠져 비영리 단체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때 한 여성 직원이 진우에게 말을 걸어왔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 직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는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다들과 친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 직원은 진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렇게 말했다. 진우 씨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하죠. 여성 직원의 말에 진우는 다시 희망을 되찾았다. 그리고 조금씩 비영리 단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작업을 돕는 것부터 시작했다. 채소 수확, 행사 준비, 전단지 배포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도전해 나갔다. 주변 직원들과 참가자들도 진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진우는 점차 웃음을 되찾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에도 거리낌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활동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진우는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취업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취업 활동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면접에서는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공백 기간에 대한 질문에 말문이 막히기도 했다. 여러 번 불합격 통지서를 받으며 진우는 다시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럴 때마다 미숙은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야, 포기하지 마. 너는 분명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미숙은 진우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다. 건우도 진우의 취업 활동을 응원하며 면접 연습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우에게 합격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은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할 때 알게 된 지역 기반의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다. 진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빠, 엄마, 고마워요. 진우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건우와 미숙은 진우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투성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매일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비영리 단체에도 들러 자원봉사 활동도 계속했다. 진우는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답게 살아갈 길을 찾은 것이다. 진우의 방에서 일어난 사건은 김씨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진우의 마음속 절규는 부모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우리가 진우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걸지도 몰라. 미숙은 자책감에 시달렸다. 건우 역시 책임감을 느꼈다. 진우에게 좀 더 다가가 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진우의 방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부서진 컴퓨터는 버리기로 했다. 게임 CD와 만화책도 모두 상자에 담았다. 진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숙은 불안한 듯 건우에게 물었다. 건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진우는 우선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회와 연결될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건우는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을 미숙에게 털어놓았다. 사실 아는 사람 중에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 그 비영리 단체에서는 히키코모리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대. 진우도 거기서 뭔가. 진우는 비영리 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불안감은 바로 진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었다. 과연 나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고민은 진우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어느 날, 진우는 비영리 단체에서 우연히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진우를 경계했지만 진우가 진심으로 다가가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따뜻한 마음은 진우의 마음속 불안감을 녹여주었고 오히려 진우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진우는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바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었다. 진우는 비영리 단체 직원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직원은 진우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직원은 진우에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우가 사회복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진우는 사회복지 관련 서적을 읽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복지사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다시 진학해야 했고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진우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고된 생활이 이어졌다. 진우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영리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 아동센터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의 응원은 진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진우는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우는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진우는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에 매진했다. 또한 주말에는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진우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든든한 형, 오빠가 되어주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진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취업했다. 진우는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아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진우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 진우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에 큰 보람을 느꼈다. 과거 히키코모리였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히키코모리 청년들을 돕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진우는 히키코모리 청년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오면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진우의 이야기는 히키코모리였던 한 청년이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진우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다. 진우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진우가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동안 그의 여동생 수현이는 오빠의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진우보다 3살 어린 수현이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인기 많은 아이였다. 하지만 집에서는 항상 오빠 진우에게 신경 쓰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수현이는 어릴 적부터 오빠를 잘 따랐다. 진우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수현이에게는 멋진 영웅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진우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방에 틀어박히게 되면서 수현이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집안 분위기는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부모님은 항상 진우 걱정뿐이었다. 수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빠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지 않는 관심에 대한 서운함으로 가슴앓이를 했다. 오빠는 언제쯤 밖으로 나올까? 예전처럼 나랑 놀아줄 수 있을까? 수현이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수현이는 오빠가 그리웠다.
함께 웃고 떠들며 놀았던 어린 시절이 그리웠다. 하지만 지금은 오빠의 방문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다. 수현이는 오빠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빠의 방문을 두드려 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오빠가 싫어할까 봐 망설여졌다. 수현이는 그저 오빠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혼자 소가리를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진로 상담을 받게 되었다. 수현이는 장래 희망을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수현이는 공부도 잘하고 예체능에도 소질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했다. 수현아,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수현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수현이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오빠 진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히키코모리였던 오빠가 비영리 단체 활동을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노력하는 모습. 수현이는 오빠를 보며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왔던 것이다. 수현이는 오빠처럼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특히 오빠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수현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심리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수현이는 부모님께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수현이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수현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응원할게.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에 수현이는 용기를 얻었다. 수현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에서 수현이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다양한 상담 기법을 익혔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수현이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다. 수현이는 학업 문제, 친구 관계, 가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현이는 상담사로서의 삶에 큰 보람을 느꼈다. 수현이는 자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상담 활동에 매진했다. 어느 날 수현이는 상담센터에 찾아온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 청년은 진우처럼 히키코모리였고 수현이는 그 청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 수현이는 자신의 오빠 진우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 청년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심어주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당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오빠가 있어요. 하지만 오빠는 지금 사회복지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수현이의 진심 어린 격려에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었다. 수현이는 그 청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했다. 수현이는 오빠 진우와 함께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수현이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와 수현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더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누구든지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진우와 수현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히키코모리였던 진우가 사회복지사로 성장하고 동생 수현이 역시 심리학과에 진학하여 상담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개인적인 노력과 가족의 지지, 그리고 사회의 도움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과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히키코모리 문제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진우의 경우처럼
대학 입시 실패라는 좌절을 겪으면서 자신감을 잃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져 히키코모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는 히키코모리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보내야 하며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진우가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이었다. 부모님은 진우를 비난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또한 진우가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다. 동생 수연이 역시 오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오빠를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히키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사회적 지원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진우에게 희망을 준 것은 비영리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이었다. 비영리 단체는 진우가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진우가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도록 이끌었다. 또한 수현이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사회적 지원 시스템 덕분이었다. 히키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상담센터 확대,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업,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히키코모리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히키코모리 당사자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진우는 비영리 단체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활동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히키코모리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히키코모리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히키코모리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진우와 수현이의 이야기는 히키코모리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개인의 노력, 가족의 지지, 사회의 도움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다면 히키코모리들은 충분히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